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이 사직서 제출한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수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왜 사표를 냈는가 하면은 지금 그 경찰에 가면은 오랜 시간 동안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저기서 그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이게 그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 차장이 그 해야 되니까는 아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신병 확보가 그 최종 목표가 아니고 이게 조사가 목적이라면은 여기서 절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같은 이 국가기관들끼리 무슨 공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무슨 성을 공격을 하고 뭐 요새화했다 이것은 경호처 차원에서는 어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뭐 철조망도 설치를 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는 경찰의 이제 특수 조직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높일 일인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공수처에서 3번 소환 통보를 날짜를 정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 그 사이에 소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그 시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경호처도 그럼 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경호처도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경호처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직무 대행은 경호차장이 될 텐데 경호차장도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돼 있잖아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호차장도 아마 3차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 끌을 텐데 경호처가 일단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혼돈을 빚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당한 분기점으로 보이는데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에 응하기도 했고 경호처장이 일시적이나마 공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호처가 앞으로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항하고 경찰과 협의를 이끌어낼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에 적어도 불협화음 내지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그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하신 바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능성이 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인데 이제 무력 진압 가능성이 이제 그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뭐 형사 기동대든 마약 수사 뭐 전담반이든 형사들을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적 그 인력들로 좀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오늘 그 박종준 처장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마 경찰도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두는 이유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관자는 그 자체가 일종의 요새이다 보니 통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그 사전 조건으로서 피체포자의 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즉 어떤 돌발 상황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서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호처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야간에 전격적으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어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낮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주말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나온 것도 예상 밖이었고, 그리고 경찰에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낸 것도 좀 예상 밖이었고. 근데 바로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지금 이제 박성배 변호사는 오늘 뭐 체포영장도 이제 집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의 사임 단순하게 항의성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1996년에 경호공무원으로 들어온 늘공 출신입니다. 지금 박종준 처장 같이 이렇게 그 어공이라고 하죠. 강성이라는 말씀이세요? 박종준 그렇습니다. 처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 출신이고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의 이 경호관들이 어떤 그 지금 심리적 불안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휘권을 맡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이 지휘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기강을 다잡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박종준 처장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불상사 생기더라도 우리는 막아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을까. 저는 뭐 이게 제 개인의 이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흔들리는 경호처의 이 기강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이 사임을 하고 그것이 또 이 차장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박선배 변호사가 아까 그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과 예, 말씀하신 거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